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저 같은 서민들이 가장 이제 피부로 닿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유가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잘못 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원유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왜 감산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펙 플러스가 했던 말은 국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미국과 좀 패권 경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생각에는 이 이면에 뭐가 있는 걸까요? 예, 우선 저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90달러. 좀 내려오긴 했죠, 그렇죠? 얼마 전에 80달러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세계 경제가 그만큼 나빠질 것이다. 예, 국제 유가 보려면 우리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아, 주가를요? 예,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국제 유가가 떨어졌어요.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GDP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원유 생산국들은 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원유 생산을 좀 늘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패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73년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다 결제받았어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고한 기반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죠. 원유 좀 생산 늘려라. 이번에도 감산하지 말아라. 원의 압력을 줬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사우디 떠나자마자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 원유 감산 원유 증산 논의도 안 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사우디가 원유 수출 중 4분의 1을 중국으로 하거든요. 그걸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그 합의를 이제 깬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미국 말을 안 듣습니다. 그만큼 미국 힘이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주는 나라 유럽 몇 개 국가들이에요. 뭐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 이런 이머징 큰 나라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우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가 패권 국가가 됐던 거는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트럼프 바이든 그 대선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걸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쇠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미국 힘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무역 전쟁에다가 중국하고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운데서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아까 저희 반도체 얘기했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많이 수출해가지고 국내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자유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봤지만 사실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거든요. 아, 미국이에요? 예. 2001년 미국이 중국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저임금으로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생산해 줘가지고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예요. 8천억 달러. 흔히들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중국이 물건을 싸게 미국 소비자한테 공급해 줬고요. 그 돈 가지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사주니까 미국 금리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금리 낮아지니까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채 사주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 집값 오르니까 양쪽에서 좋았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이익을 그렇게 봤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세게 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쨌든 수입 물가가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 강달러를 계속하는 뭐 최종 목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목표가 어디일까요, 교수님? 전 세계가 달러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네. 보유할 때 달러, 유로, 웬, 뭐 위안 이런 걸 보유하게 돼요. 네. 네. 네, 그런데 달러가 2000년에 차지하는 비중이 71%였어요. 네.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네, 과거보다 세계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 미국 경제를 과거처럼 못 믿겠다. 그런데 네. 미국은 이번에 달러 강세를 유도해가지고 믿어라. 네. 네, 그런 걸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달러 비중이 작년 말에도 59%였는데 네. 올해 달러가 그렇게 가치가 올랐는데도 올 2분기에도 59%로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안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 보면은 예, 미국의 힘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요, 과거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이런 국가들이 세계 패권 국가예요. 네, 네. 제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쇠퇴하는 과정이 전개되는데요. 마지막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최근에 미국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뭐 과학 기술, 군사비도 절대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 예.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달러가 버티는 국면이다. 버티는.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지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의 약간의 세택이라고 해도 되나? 그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데 들어간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여도 그렇죠.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역사를 보면 패권국가 생겼다가 쇠퇴되고 그러는데요. 이미 그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마지막에 달러가 버티고 있다. 해지기 전에 노을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재미있는 표현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대안이 사실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그럼 세계가 이원화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4분의 1 정도를 지금 중국에게 석유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 거를 사주는 시장이 저렇게 넓고 우리에게 돈을 주는 쪽이 저쪽이라면 우리가 꼭 미국에 기댈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그렇게 블록을 뭐 중국과 뭐 사우디와 뭐 인도와 예를 들면 러시아와 이렇게 묶으면 이쪽끼리도 살아갈 수 있겠다 신냉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한 국가의 슈퍼파워의 패권은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다음번 슈퍼파워는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예. 다극화 시대로 한마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두 개 이렇게가 아니고 여러 국가. 그래서 중국이 절대 패권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영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됐던 시장을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은 법치를 기반하는 민주주의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그 세계에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맘대로잖아요. 시진핑마저도 각 국가마다 정치, 경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서로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혀 정치적, 사회적 패권 국가는 될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네요. 그래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다음에 중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또 조만간 유럽은 굉장히 어렵지만요. 유럽도 스스로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극화 시대가 앞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힘들죠. 사실 과거에 그 트럼프 정부 때는요. 우리 애교 그렇게 신경 안 써서 트럼프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 중국도 때리고 북한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우리한테 우리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결정해.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잘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사를 못 간다니까요. 이사를 가고 싶어요, 저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우리도 괜찮은데 전 세계에서 이 안에 드는 나라들 사이 가운데 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 물가가 너무 사실 올해 가을에 저는 김장을 원래도 안 하지만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배추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김장 당연히 신토불이 우리 음식이 맛있는 건 알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중국산 김치로 가기 시작한 이유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세계의 거대한 공장이었고 물품들을 굉장히 싸게 공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물가가 좀 높은 수준 유지할 텐데 그런데 저는 주가라는 게 정말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똑똑해요. 너무 상처를 많이 주던데 저한테는. 상처를 많이 주지만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똑똑합니다. 지금 미국 주가도 떨어졌고 우리 주가도 떨어졌는데 말도 못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은 한 주가가 물가에 한 8개월, 우리나라는 한 12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앞으로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한 1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는 나빠지고 어떡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경기가 많이 나빠지고 내년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떨어진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닌데 그거는 그만큼 경기가 내년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아마 10월까지는 높은 수준 유지할 텐데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가면서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요. 그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의 최근 경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어렵죠. 거기 많이 이머징 마켓 어렵고요. 뭐 선진국 영국도 어렵지만 뭐 앞으로 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외신들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특히 홍콩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홍콩이요? 왜요, 교수님? 홍콩은 달러 패그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환율을 달러에 고정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되니까 홍콩 달러도 그냥 달러하고 똑같이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 홍콩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그 나라 통화가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강세를 가면은 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홍콩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 그리고 그만큼 통화 가치가 오르면 그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홍콩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 그 금융회사들이 홍콩 주가 지수를 반영한 ELS 같은 걸 많이 팔았거든요. 그거 지금 완전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좀 항생지수. 거기에 연동하는 ELS를 많이 팔았는데 사신 분 중에 내 거 중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ELS라는 게 상품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파는 금융회사도 그 ELS 구조를 잘 모르고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고 있죠.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그럼 누가 알아요, 교수님? 만드는 사람만 제대로 합니다. 어머나. 경제가 좋을 때야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중에서 홍콩을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옛날 홍콩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네요. 우리가 되게 부러워했던 국가였잖아요. 게다가 금융시장이 이렇게 잘 활성화돼 있어서 물건 많이 안 만들고도 부자로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그게 아니네요. 또 미국과 합쳐놔서 이렇게 딱 무조건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 또 장점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본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게 되면 큰 안타까운 능력에 맞게 환율이 변동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돈 가치는 높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빅스텝 얘기를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 미국에서. 그런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폭이 0.25%포인트를 줄었는데 저기서 밟으면 우리도 밟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한테는 한국은행이 독립했지만 미 연준에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우리하고 미국 금리 차가 나면은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환율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미국이 물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어제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11월 마지막으로 올해 네.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또 금리를 우리 경제는 나빠지고 있는데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미국에서 뭘 많이 우리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데요.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쯤 되니까 달러가 이제 무너져도 문제고 그렇죠. 유지돼도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차라리 옛날에 근본위기 시절이 좋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네. 교수님이 오늘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곤란한 게 머뭇머뭇거리면서 곤란한데 하면서 왜냐하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곤란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제가 또 마음이 조금 근데 좋더라고요.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네. 우리가 부자 될 기회거든요. 에? 지금 제가 주식이 계속 그동안 떨어진다 말씀만 많이 네. 드렸습니다만 모든 경제 배수에서 주가가 너무 가소평가 영역이 들었었어요. 오히려요? 예예. 주식을 이제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내년의 경제는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주식이라는 게 선행해가지고 이미 그런 거를 많이 반영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주가가 싸진 영역에 들어섰어요. 우리 명목 GDP, 일평균 수출, 통화량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주가가 너무 싸지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불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기 휩쓸리고 저 귀가 되게 얇거든요. 네. 여기저기 휩쓸리고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네. 뭐 제가 떼부자 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소중한 소망이 있을 뿐인데 교수님 얘기를 잘 감안해서 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세계 경제 어떤 거시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